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4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 에센셜이라고 잡혀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들 보면 모든 도구가 나와 있지 않고 축약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에서는 모든 도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바꿔놓기를 권합니다. 예전 버전인 CS 버전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에센셜이라고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CC에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바꿨더니 숨어있던 도구들이 모두 다 나왔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창도 열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도 수정이 가능한데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셔야겠죠.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하고 있고 출력 상태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밀리미터 단위니까요. 우리도 작업할 때 단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컬러도 수정이 가능해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건 개체들을 옮기거나 복사를 할 때에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개체를 선택하실 때 동그란 도형 이리저리 옮기겠다라고 선택하시면 길다란 회색 막대가 쫓아다닐 거예요. 요 회색 막대를 없애주는 게 메저먼트 레이블 V체크 해제하는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가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창을 따로 띄우기 위해서 오픈 다큐먼트 스텝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을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더 자세한 환경 설정이라든지 일러스트에 대한 강의는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1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80이에요.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출력 상태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까요?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룰러스를 쇼 룰러라고 켜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색상들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을 따로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미 뽑혀져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뉴 그룹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사실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다 색깔을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CMYK 값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C 80, M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0입니다. Y 50, K 값도 언급이 없죠. 그러면 OK에서 색상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세요. 필요한 색상 값들은 다 뽑았고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정해 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입니다. 대략 한 3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오른쪽도 한번 더 드래그해서 7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미리 뽑아놓은 색상 정하시면 되겠죠? 눈에 대해서 연필을 들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연필로 바꿔주시고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리는 대로 선이 만들어지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의 점들 수정 가능합니다.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머리카락들도 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끼리는 뭉쳐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색깔을 잘 선택하셔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머리카락의 색깔. 펜툴을 이용해서 모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클릭해서 시작점 잡습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을 끊어주실 때에는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을 자르실 때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모자의 띠 부분은 칼질을 해서 나누도록 할까요? 지우개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쌍둥하고 지나가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아이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씁니다. 모자들은 합체를 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목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과 똑같은 색깔로 바꾸기 위해서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얘랑 똑같아져라 라고 하게 되면 색상 테두리도 만들어지죠.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갑니다. 등산복의 옷 부분은 펜툴로 그리도록 할게요.
손가락의 경우에도 펜툴로 그리시기 힘들면 연필툴을 이용하세요. 등산 스틱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부분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 살짝 줄여줄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스틱은 하나만 잘 만드셔서 알트 드래그 복사합니다. 등산 가방에 대해서도 물방울 브러쉬 쓰는 게 빠르겠네요. 일부분을 잘라줄 때 나이프 툴, 칼을 이용해서 쌍둥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오브젝트만 오롯이 남았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시고요. 단위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100에 80짜리 새로 만들게요. 출력 선택처럼 눈금자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바로 눈금자가 나타나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좋겠죠? 이름은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색깔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뉴 스와치.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콩 찍어주시면 아래쪽에 물감통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불러내시고요. CMYK 모드로 바꿔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더블 클릭하셔서 CMYK.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배경이 되는 산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대강의 위치를 잡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산이 있어요. 라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커다랗게 브러쉬의 크기 조절합니다. 개체에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할 거고요. 테두리 선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나가는 선들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라인 툴 이용하셔서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요만큼 이어주겠다라고 클릭해서 요만큼 이어주겠다라고 선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꿀렁거리는 나무 색깔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셔서
연필을 이용해서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슬 툴 들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를 수정을 해주세요. 물방울 브러쉬 색깔 정하시고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는 기능도 써볼까요? 눈동자 선택을 하시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가 보입니다. 얼굴의 중심 여길 기준으로요 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제대로 반사되는지 확인하시고 카피.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레이즈 툴 이용하셔서 슥슥 지워주세요. 리본의 매듭은 일립스 길게 그리셔서 펜툴 꾹 나타나면 맨 끝에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양쪽 끝단을 클릭하셔서 뾰족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구름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구름의 꼬리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구름들의 조각들은 한꺼번에 패스파인더로 합치도록 하죠. 패스파인더가 보이지 않으면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꺼내주세요. 합쳐주겠습니다. 유나이트 합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시고요. 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펜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여요? 점을 하나 추가를 하셔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그 점을 쭉 당기시게 되면 오각형 화살표가 되죠. 개체들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 효과는 전체의 아웃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제 한 덩어리로 한꺼번에 정리가 됐으니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햇님의 빛이 퍼져나가는 부분은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제작하면 되겠네요. 뾰족하게 펜툴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요. 회전시키도록 할게요. 중심점을 태양의 중심 알트 클릭 8개를 돌릴 거니까 360 나누기 8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각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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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반복하시면 되겠죠.
방금 복사한 친구들 그대로 회전을 해 주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셔서 45도 각도를 절반 22.5도로 돌리시면 카피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살짝 줄이겠습니다. 색깔도 바꿔주도록 할까요? 햇님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는 게 좋겠죠? 리본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합니다. 라인을 하나 길게 그릴 거고요. 그 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여요. 다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너 12번이 아니로군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 글씨 쓸 거다라고 위치 클릭해서 타이핑하면 되겠죠? 그 꼴에 대해서 지시사항에는 에리얼의 볼드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색깔 값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위아래로 살짝 깨져 있어요. 글자를 뽀사주도록 할까요? 타입 메뉴 가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깨뜨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펜툴로 직접 그린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요 친구들 글자들만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글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개체들은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글자들을 위아래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 보입니다. 드래그해서 글자를 위아래로 분리시켜 줄 거고요. 위쪽은 주황색으로 색깔 칠해줘야 되니까 주황색으로 바뀔 아이들만 쪼로록 선택하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세요. 위와 아래가 살짝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혹은 위쪽에 있는 아이들만 선택하셔서 방향키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떨어집니다. 글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바깥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 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다시 뚜렷해졌죠? 하트 모양으로 여기도 브러쉬가 필요하군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직접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그려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방금 만드신 이 친구는 아까 저희가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얘도 역시 브러쉬 패널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차콜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도록 할 텐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세요. 이름으로 찾는 게 빠르겠다 싶으실 때에는 리스트 뷰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라고 하게 되면 차콜 이름으로 찾는 게 낫겠죠. 이 위쪽에 글자가 탈보너 패스로 제작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셔야 합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곡선 만들어 줄 거고요. 글자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세 번째 줄 타입 오너 패스 보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라고 선에 가까이 가면 패스라고 인식이 되죠. 제작이 다 끝나고 나면 가이드라인은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120에 80짜리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빕스는 120, 하이트 80입니다.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쓸까요?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패턴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룹을 새로 만들 거고요. 배경이 되는 오브젝트는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 이동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값을 주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폰트 빼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로프에서 끈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로 그리는 것보다는 블러 브러쉬가 편하겠네요. 브러쉬의 두께 값을 단축키 이용해서 키워주세요. 같은 색깔은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패턴의 이름은 로프입니다. 셀렉션 툴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패턴에서 나란히 옆에 배치된 건 아닌 것 같죠? 타일 타입을 브릭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패턴을 등록이 끝났습니다. 나침반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을게요. 선의 두께 값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출력물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두께가 면으로 보여야 나중에 이렇게 보틀에다가 씌우실 수가 있겠죠. 뷰에서 보시게 되면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가느다란 선으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대로 두께값을 보일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익스팬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면처럼 보이게 되죠. 안쪽에 나침반의 바늘의 경우에는 스타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별 만들어지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별의 뾰족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는 오목한 부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대화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스타툴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나오고요. 레디어스 반지름 값을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나는 4, 하나는 1이라고 레디어스의 값을 차이 많이 주도록 할게요. 좀 더 뾰족한 느낌 보이시죠? 역시 오브젝트를 익스팬드 확장해서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회전 도구 이용해서 4개를 돌려주도록 하죠. Alt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할 거고요. 90도 각도로 카피, 방금 했던 거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나침반 만들어졌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나침반은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배낭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울여져 있는 채로 만들면 힘드니까 똑바로 서 있는 배낭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감만 나와 있지만 점선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제시들을 체크해 주세요. 배낭의 끝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살짝 볼록하게 보이는 건 이펙트를 주겠습니다. 머프에서 인플렛, 로프 모양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꼭 그룹으로 묶어주십시오. 배낭의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능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패턴 등록했던 아이를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너무 패턴이 크게 들어갔으니까 스케일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않도록 옵션을 바꿔주세요.
작업이 끝난 아이들은 오브젝트를 그때그때 락을 걸어 주십시오. 마지막 물병을 만들도록 할게요. 물병의 경우에는 오퍼시티라고 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트랜스퍼런시 가셔서 오퍼시티 값을 60이라고 조정을 해주세요. 물병에서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잘라줄 아이를 하나 더 복사를 할까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입니다. 요거를 그 위에다가 얹어줄 거고요. 요 물병에서 삐져나간 나침반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랗게 타입 번호 패스 제작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타입 번호 패스를 선택합니다. 클릭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을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깨끗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클리어 가이드.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냈네요. 여기까지 2024년 4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브러쉬나 연필 툴 이용해서 다양하게 시간을 단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